저기 제가 오랜만에 서울에 왔어요. 아유, 강남에 오니까 어질어질하네요. 예. 그래도 요즘 같은 시국에 이분을 꼭 한번 뵈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비폭력대화 교육원 이윤정 원장님을 모신 게 아니라 제가 찾아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뒤에 배경이 꼭 이 무슨 호텔 같아요. 예. 호텔 아닙니다. 저희 상담실입니다. 예. 제가 여기 그 비폭력대화 센터에서 진행하는 기린 부모학교 제가 1기고요. 예, 작년에는 또 이제 스텝으로 또 참여를 했었고, 네. 예, 제가 사실상 수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예. 많은 도움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 시키는 거 잘 안 하고, 예, 하라는 거 잘 안 하고. 예, 그래서 항상 죄송한데, 그래서 오늘은 그 원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 실수해도 괜찮아 캠페인을 하면서 실수를 했을 때 이제 코치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좀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애써 선수들, 아이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이제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그게 오래도록 마음에 맺혀가지고 이후에 어떤 삶에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 이후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원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네. 원장님도 운동 좋아하시죠? 저요? 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체육 제일 못했어요, 어렸을 때. 네. 네. 그럼 운동과 얽힌 어떤 실수나 어떤 좌절 이런 거에 대한 기억도 좀 있으시겠네요. 있죠. 그럼 어릴 때. 네, 있죠. 예. 어릴 네. 때부터 클 때까지 있어요. 예. 어쨌든 저 어렸을 때는 피구가 굉장히 그쵸. 유행이었는데 네. 전교에서 저 이윤정 죽여 이거예요. 제일 먼저. 소위 말 고문관. 네, 제일 먼저 죽는 애. 공을 너무 무서워하는 애. 그래서 그 공을 한번 잡아보는 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뭐 크면서도 계속 이제 체육이 항상 성적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학 가서 교양체육 할 때까지 네, 뭐 테니스 할 때 벽치기 몇 번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교수님이 저 보면 너 그냥 들어가 이렇게 할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큰 좌절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은근히 상처잖아. 상처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키울 때는 막 공 닫기 막 이런 거 훈련시켰어요. 저까지 될까봐.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못하고 그럴 때 그걸 좀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냥 좀 더 해보라고 권해주고 맞아요. 그런 선생님이나 뭐 체육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했으면 조금 그 운동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예. 근데 막 굉장히 구박했죠. 예. 그리고 뭐 조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 국가대표를 지도하시던 어떤 분이 저희 이제 저희 체육 선생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막 때려가면서 너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걸 시키셨어요. 막 그 농구장 안에서 왜 동그라미 안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반은 넣고 반은 밖에서 막 끌어내고 자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막 때리고 뭐 이런 그 1년 내내 이제 그분하고는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너무 싫었겠다 체육 시간이. 너무너무 싫었죠. 너무너무 싫었고 그분이 원하는 뭐 11가지를 해서 하나씩 5점씩 올라가는데 55점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잘하셨네. 혼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셨구나. 50점 기본 점수에 5점 한 가지 딱 한 거예요. 줄넘기. 네, 그런 자질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일들이 지금도 근데 많이 벌어지고 있고, 맞아요. 네, 2020년에도 특히나 이제 엘리트 운동을 하는 뭐 야구부나 축구부나 뭐 여러 종목들에서도 사실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겠죠. 여전히 못하면 혼나고, 실수하면 혼나고, 뭐 때로는 맞기도 하고, 뭐 예전처럼 뭐 보는 데에서 뭐 노골적인 뭐 빠따를 친다거나 뭐 싸다구를 날린다거나 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은 좀 있어서 하더라도 이제 좀 흠지에서 벌어지는 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 조금 더 뭐 몇 걸음 더
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담배가 1mm나 6mm나 해로운 건 똑같기 때문에. 예. 네네. 이 비폭력대화 센터에서도 많이 다루는 네. 이게 이제 죄책감, 네네. 수치심, 네. 아까 그 체육 시간에 맞아요. 겪어봤던 그런 네. 수치심, 또 혼날까봐 어떤 두려움.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좀 어떻게 먼저 대응해 줘야 되는지 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도 먼저 좀. 네. 네. 일단은 이제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습관적으로 말이 튀어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뭐 선생님들이나 뭐 감독님, 코치님, 뭐 부모님들이 이 선수를 뭔가 잘하게 하려고 독려하려고 하는 말들인데 사실은 그것이 뭐 격려가 되지 않고 좌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비난을 하게 되면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선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수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공감을 받아야지 본인이 무엇을 할지 자기가 머릿속으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뭐 도와준답시고 하는 말들이 충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큰 비난을 하기도 하죠. 정신 차리라고. 또는 뭐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또 그따위로 뭐 하더니 그렇지. 연습하더니 이렇게 됐다라든지 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워크숍을 많이 해보면 그 어렸을 때 내가 뭔가 혼자 살아내지 못하는 생존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시기에 들은 말들은 어른이 돼서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데 왜 자존감, 나는 뭔가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갖춰졌는데 본인은 자신이 없다든지 뭐 이런 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보통은 다 자기보다 이제 어른인 뭐 부모, 특히 영향력이 많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들은 어떤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시는 언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지금 말씀 들으니까 사실 많은 감독 코치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선수 스스로 자신의 어떤 문제나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지 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은 진짜 공감이 필요한 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런 어떤 실수를 하거나 뭐 경기에서 지거나 했을 때 어떤 그 낙담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네. 일단 공감을 해줘서 그걸 받아줬을 때 이제 그거를 딛고 선수가 오히려 네네. 내가 그럼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생각도 해보고 지난 실수에 대해서 좀 따져보기도 하고 할 텐데 네. 그걸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50번 공 던지던 거를 100번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게 모두 네. 다 자기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태인지를 누군가가 알아줄 때 그다음에 내가 더 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알아줄 때 뭔가 행동할 수 있는 힘이 그다음에 의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 마음은 무시를 당하는 거잖아요. 네가 한 만큼 나온 거야 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람의 상태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뭘 던지라고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랑 비교하는 거죠. 걔 봤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마음이 이렇게 자기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이렇게 흥분된 상태잖아요. 뭔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는 특히 본인이 가장 흥분된 상태인데 흥분된 상태라는 건 뭐냐면 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뭔가 충고나 조언이나 막 평가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 사람은 이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제 자기 평가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든지 그래서 막 다 거부하고 싶다든지 공격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네. 되죠.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일부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일부 지도자들의 어떤 그 폭력적인 언행들 이런 거 네. 보면서 그런 어떤 그 어릴 때부터 경험한 어떤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인한 어떤 자기 비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선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런 공감을 방해하는 네. 10가지 네. 장애물이 우리 그 비폭력 대화 네. 마샬 로젠버그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네. 요거 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요거 아마 보시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럼 무슨 말을 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네. 한번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충고, 네. 뭐 야 프로 선수 되려면 이 정도 훈련은 견뎌내야 되는 거야. 야 너 뭐 저기 뭐 추신수 뭐 강백호 뭐 훈련한 얘기 들었지? 다 토하면서 막 뛰고 그랬다잖아. 그 정도는 해야 성공하는 건데 너는 이렇게 해갖고는 뭐 프로는커녕 이렇게 막 동기부여를 해준다고 하면서 이제 누군가 다른 대단한 선수들을 네. 끌어올려서 네. 그 지금 이 선수의 어떤 현재와 비교를 네,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많이들 네. 별 의식 없이 써온 네. 어떤 이것이 동기부여다 네, 네. 하면서 사용해온 말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공감을 방해하는 말로 일단 분류를 그렇죠. 해놓으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가 되면 뭐냐면, 나랑 너무나 엄청나게 비교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뭐 요즘 표현으로 넘사벽이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포기가 돼버리죠. 아예.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되기보다는 오히려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거죠. 네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라서, 그 얘기는,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잘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그 너무나 차이지는 사람을 비교해서 동기부여하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네.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를 하거나 뭐 야구로 치면 뭐 삼진을 먹거나 볼넷을 먹거나 하면은 이제 딱 그 경기를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이제 현미경 분석. 네. 야, 아까 보니까 허리가 제대로 안 돌던데 그러니까 자꾸 땅볼 타고만 나오는 거 아니냐. 너 보니까 계속 수비할 때 정신 높고 그냥 자세 높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공을 놓치는 거지. 이런 거. 네. 맞는 얘기를 네. 많은 얘기를. 네. 너무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그렇죠. 예. 그 이야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정확한 관찰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 필요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실수를 하고 완전히 좌절한 상태고 굉장히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뭐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실제로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본인의 감정이 다 정리되고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아까 보니까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까 그 공감이랑 그 또 연결시켜서 얘기해 보면 제가 어디서 좀 들었는데 네. 공감을 하는 뇌의 영역이랑 분석을 하는 뇌의 영역이 좀 달라서 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긴 좀 하기가 맞아요. 어렵다. 네네, 뭐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네,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먼저 항상 공감 먼저예요. 그래서 공감 먼저 해서 이렇게 보통 이제 공감이 안 된 상태에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동물적인 뇌가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공감이 충분히 돼서 내 전두엽이 움직여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거 들으시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 감독 코치님들은 그래 공감이 먼저지 하면서 이제 실수를 하거나 뭐 그랬을 때 딱 만나면 아유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공감 한 10초 정도 해주시고 근데 말이야 네, 10초 갖고 안 됩니다.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습관처럼 나가시는 것들이 네. 있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실수한 사람한테 충분히 자기 마음이 정리돼서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좀 시간을 주실 필요가 있고 그 시간을 짧게 해주시려면 공감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마음이 이랬어. 너는 이런 걸 원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네.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네. 근데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공감을 하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공감을
해주 과정 자체 의도도 이미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이미 자꾸 생각하니까 네. 예, 그게 읽히는 것 같더라고 아이한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게 공감이 아니죠. 그렇죠. 예, 가짜 공감이에요. 빨리빨리 이 마음을 정리하게 해서 뭔가 또 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공감은 그냥 아이고 이걸로 그냥 머무는 거죠. 함께. 그렇죠. 다른 어떤 의도가 그 내포된 공감은 사실은 공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냥 특히 조종을 하잖아요. 조종을 하려는 의도가 많이 있으신데 그 조종의 의도를 내려놓고 그냥 이 사람의 고통과 함께 있는 거. 네. 예. 그러게요. 아, 참 부끄러운 일 많아.